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은 1권의 3장 제3절의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인데 그 중에서 과수작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작물에서도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종합위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종합위험 방식의 특징 및 통합계를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과전 종합위험은 누구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기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보장 유형과 보험 기간. 보험료야 문제가 안 되지만 보험 기간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산시. 그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은 과수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게 복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짚으면 자, 통합기 대비하고 보험기간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 보시겠습니다. 그 과수작물의 적과전 종합위험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과수 4종입니다. 보장 방식 하는 거에는 적과전과 적과후가 있는데,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적과 종료 위에는 누누이 했지 않습니까? 태우, 집, 일가, 지화자.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일가,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 지화자, 지진, 화재. 그래서 태우 일가집, 지화자, 태우 일가집, 지화자.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과 후 7가지. 자, 적과 종료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선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입니다. 적과 종료 이전에는 5정, 한정, 특정이 5정, 한정, 보장 특약이니까 여기서는 태우집, 지화.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보장해주고,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 그 다음에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은 부보장이 들면 이건 뭐다? 이 손해. 그러니까 가을 동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거고, 일소피해 부보장은 일소피해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는 특약인데, 나무 손해 보장은 가입 시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이제 앞으로 보시면 과수 품목을 하다 보면 논작물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하면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별이 몇 개? 별이 5개. 이 부분은 통합기를 여러분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종합위험에 대한 엑기스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가액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자, 과수사정,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란 어떤 거다? 통상적인 보험 개시, 그러니까 보험 개시일이 이 보험 계약 체결 24시부터 적과까지, 통상적인 적과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주고, 종합위험 보장해주고. 물론 그 적과 종료 시점에 사과배는 6월 30일이 한정이 되어 있고, 단감, 떫은감은 7월 30일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후부터는 어떤 게 해준다? 태우집, 일가, 지화자. 아니면 태우 일가집, 지화자. 이렇게 암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가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만 보장해 줍니다. 또 여기에서 부보장 특약이 들면 가을 동상해하고 일소피해는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이제 답원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나는 시점까지, 그럼 적과 종료 시점까지잖아요. 이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가액당 이정한 평년 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 차이를 보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착과 감소량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착화 감소금을 보장해준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거고, 적과 후부터 보장 종료 시점. 보장 종료, 수학기 종료 시점이죠. 다 틀리죠. 그게 어떤 거에 따라 틀리냐 그러면. 자, 이걸 보면, 이게 태풍, 강풍, 이게 어떤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했을 때 약관에 따라 해당 재해로 감소된 양에 대하여 보상해 준다. 자, 그러면 해당 재해 감소는 뭐다? 감수량. 그러니까 걷는 수확 숫자가 아니라 걷는 수확량을 적어진 걸 보상해 준다. 이게 과실 손해 보험금. 그리고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사고 발생 시점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함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장해주는 기간이 다 종류가 틀리다. 자, 보장별 재해 보겠습니다. 자, 적과 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계를 24시인데 계약 체계를 24시가 뭐냐 물어본 분이 많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오후 2시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보장을 해주냐? 계약 체계를 3월 1일 날 24시부터 보장해줘요. 계약 체계 24시니까. 그러면 실제로 말하면 3월 2일 땡 하고 12시 칠 때부터 0시부터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종료 시점까지. 그래서 종료 시점은 자, 종료 시점까지는 뭘 해준다? 보험 기간이 배, 사과는 6월 30일, 단감 더블 감은 31일. 적과 종료 이후에서 소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다만 11월 30일까지다. 이건 나중에 한번 그리고 보장한 재해 계속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험금의 지급인데 여기서 보험금 지급 사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금 과실 손해 보장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 보험금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뭐다?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그러니까 지급 사유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럼 종합위험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한 미자가 가입한 가격의 50%나 70%를 보장한다. 그러면 산식이 어떻게 되냐?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소량을 뺀 값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가입 가격의 보장 비율이 50%냐 70%냐에 따라서 또 가입 기준할 때 그 정한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미자가 가입 가격의 50%에서 70%를 부담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서 50%와 70%를 어떻게 하느냐? 70%는 더 유리하잖아요. 50%는 적은 거고. 그럼 70%는 어떻게 한다? 무사고다. 3년간 착가 감소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70%를 해준다는 거죠. 자, 특정 위험은 자 어떻게 암기한다? 자, 누적 감수량은 미자가 가입한 가격으로. 그래서 저가 후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값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그 자기 부담 감수량은 착가 감소 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을 적용한다.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자기 부담 감수량을 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하냐?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 기준 착가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구합니다. 가입 가중은 보험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과실 한 개의 평균 무게. 이게 바로 가입 가중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 착가수는 보험금을 산정해 가수연비를 정한 기준 과실수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하냐? 적과 종류의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었다. 그러면 적과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고 적과 종료 전에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한다? 적과 후 착가수에다가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준 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장한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그러니까 나무손해 피해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한 게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금입니다. 그럼 피해율은 전체 실제 결과 주수 분의 피해 주수, 고사 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은 나무손해보장은 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은 착가 감소 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이 적용된다. 자, 착가 감소
보험금 계산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예를 들어서 200kg라고 했을 때 차가감소보험금에서 차가손해가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180kg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차가감소보험금이 계산했더니 0원 미만이니까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부담 비율만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기부담 200kg 중에 180kg만 손해 났으니까 20kg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잔량이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과실손해보험금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200kg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차가감소보험금에서 180kg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과실손해보험 계산 시 차가감소보험금에 자기부담 감수량의 잔량을 적용한다. 200kg의 자기부담 감수량인데 180kg 피해가 있었으면 20kg를 과실손해보험 계산할 때 적용해 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자기부담 감수량의 잔량은 적과전에 차가감소 뭐 있습니까? 자기부담 감수량 빼기 차가감수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감소보험금 지급 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시 차가감소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의 목적은 그 가입대상 품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용을 보장한다.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기간. 보험기간 별이 몇 개? 별이 5개. 이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이걸 읽어보시면,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해? 방법을 합니다. 다음 장에 보여주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그리고 그릴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장하는 대상 재해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장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직접 그릴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을 24시에 시작했고, 적과를 중심으로 하고, 수학기 종료 시점. 수학기 종료 시점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듬해 1월 31일. 자, 그리고 나머지는 판매 시점 11월 30일. 자, 그러면 적과는 언제다? 적과 종료 시점 확인해야죠. 사과배는 판매 기준도 6월 30일 한 초과할 수 없다. 단감떨분감은 판매 기준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소피해는 언제다? 일소피해는 적과 종료 시점. 그리고 판매 기준도 9월 30일. 그래서 일소피해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 판매 기준도 9월 1일에 시작해서 언제? 사과배, 단감떨분감의 차이가 있죠? 자, 상하배는 11월 10일 한, 단감떨분감은 11월 15일 한.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소피해는 사과배, 단감떨분감 다 똑같습니다. 하나, 일. 자, 사과배, 단감떨분감 통째로 하는 거고, 가을 동상에는 사과배 나누고 단감떨분감 나뉜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무 손해는 판매 개시는 또 2월 1일이나 아니면 2월 1일 이후에는 계약 체결을 24시. 그리고 종료 시점은 이듬해 1월 31일.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반 페이지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험 가입 금액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 보시면 가입 수확량의 가입값을 고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산식으로 봅시다. 보험 과실 손해 이연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단 뭐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앞에서는 또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 단위 이하 절사나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끝난다? 만 원으로 끝나야 돼요. 뭐 100만 원, 150만 원, 22만 원 이렇게 만 원으로 끝나요. 20면 3,000원, 20면 3,000원이 아니라 22만 원. 그래서 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을 조절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기준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되니까 미리 정했는데 실제로 세어봤더니 저가와 착과수가 세어봤더니 기준 수확량이 이 초과 기준 수확량은 초과예요. 가입한 수확량. 그럼 보험 금액 보험료를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여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하는데 감액은 기준 수확량. 처음에는 뭐다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는데 변경하면 뭘로 한다? 기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서 뭐다? 보험료도 달라진다. 자, 나무손해위험보장특약은 결과주수 곱하기 일주당 가입 가격. 근데 예전에는 나무에 뭐 일주당 몇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여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일주당 얼마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가입한 결과 주수가 이제 보험자도 이제 뭐 우리 너네 500주 심어졌어? 그래서 500주로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로 했으니까 중간에 뭐 작년에 뭐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된 게 있어요. 고사가 된 게 있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실제 결과수를 초과하면 실제 결과주수로 보험 가입 금액을 조정한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길게 풀어놨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에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 가액은 뭐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입 수확량이 조정돼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더 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꾼 거. 기준 수확량이 조정되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자,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하면 다음과 같이.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이게 해지를 한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정했던 것보다 보험 가입 금액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렇다면 차액 보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액분 계약자 부담. 그러니까 원래의 그러니까 100만 원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있었을 텐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준 수확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80만 원이요. 보험 가입 금액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과수사정 200만 원 이상이니까 처음에 250만 원이었는데 이걸 중간에 바꾸니까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0만 원의 만큼의 감액분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200만 원 있을 때 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은 언제 해야 돼요? 언제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요?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하고 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액 미경과 비율은 미경과 비율이 이제 우리가 보면 별표에 나오는데 미경과 비율에 적과 종료 시점의 미경과 비율 뭐 6월 사과배는 6월 단가떨보면 7월 그때의 미경과 비율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감액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차액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한 것에서 미납입 보험료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액 미경과 비율은 뭐다? 5종 한정 특약에 적과 전에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입을 5종 한정 보장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뭐다? 위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위험수당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경과 비율 때 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가입한 경우에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합위험이니까 보상해주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미경과 비율이 높다. 자, 그러면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넣어두시되 이거면 품목, 사과배, 단가떨분가 그 다음에 착각은 보장 수준이 50%형, 70%형 이것은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 단감떨분감 7곱하기고 7, 9, 63. 자, 단감떨분감 7, 9, 63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7이 그대로 갑니다. 2, 7을 그대로 가서 사과배 70%. 자, 여기서 7, 7. 자, 더해서 70%에 7을 더하니까 84%. 억지이긴 하지만 이게 시험장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도록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7, 9, 63, 70 가서 7, 7, 84. 이러면 이건 해결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자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감액 미경과 비율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왜?
위험을 보장해주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돌려서 받을 돈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70%일 때 암기하세요. 7888, 7888, 7888. 이건 그대로 놓고. 자, 8이 몇 개? 8이 3개, 83. 8이 몇 개? 8이 3개, 83 가서 7 남아서 더해주니까 90%. 억지이지만 여러분이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을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웃으면서 이불킥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는 언제 준다? 저가와 저가수 조사일이 속한 달에 어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저가와 저가수를 조사했는데 이게 그 저가와 조사 이후 차가수가 저가와 저가수보다 많아버리면 줬던 걸 다시 돌려받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보험료. 보험료의 구성은 저는 이러한 산식보다는 이 가로놓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보험료는 그렇게 나뉜다. 자, 그리고 뭐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율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시고. 자, 다음 보험료의 환급입니다. 아까는 그 환급보험료가 그 가액분 그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에 따라서 해주는 거고, 예전에 이제 보험료 환급이라는 것은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계약이 상실이 됐거나 해지가 될 때 보험료를 반환을 합니다. 해지가 됐을 때 보험료를 해주는 보험료가 환급이 있고, 또 가액분 보험료를 해주는 거, 보험 가입 금액에 변경해서 환급 돌려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따른 보험료 환급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보험에 대한 효력이 상실하거나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됐을 때의 설명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어떤 경우다?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 보험료의 전액을 보장해주고, 효력 상실 해지의 경우에는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환급보험료. 자,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효의 경우에는 어떨 때 무효의 경우가 되냐? 그러면 상법 644조 보면 이게 이미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거나, 그 다음에 발생이 불가한 경우. 어떨 때 발생이 불가할까요? 예를 들면 시범 지역 이외의 내에 시범 지역에서만 보장되는 상품이 이제 사과대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혀 그러니까 보험 가입 대상의 품목이 아닌데 착오로 의해서 가입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 뽕이잖아, 뽕나무잖아. 근데 굳이 뽕을 가입시켜줬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현장 조사 났더니 아닌 경우. 그 무효가 됐을 때는 당연히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654조에 보험자의 파산 선고가 계약해줘. 그러니까 보험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3개월이 경과할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효력 상실. 또 하나는 계약자가 보험료 부담에 의무가 있는데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해지. 보험 계약자가 나 이제 안 들래. 이렇게 임의해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환급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 보험료. 근데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무효가 될 때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유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대한 것은 안 해준다는 거죠.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될 때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자, 다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고의 중대한 과실 안 해주지만 책임 사유는 임의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임의해지. 이제 들었다가 저 그만하겠습니다. 아니면 사기에 의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반환 안 해주죠.
그리고 계약 해지 중개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래서 뚜렷한 위험의 증가해서 알릴 의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전에, 가입 전에 미고지. 그러한 경우에 취소나 해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보험료 미납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한 경우. 이게 바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니까 별표 2개. 이 3개는 뭐 단답형으로 서술형으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돈 돌려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그 보험금에서 뭐라다?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금 계산할 때 계약자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그런 비율입니다. 비율. 근데 그 비율은 계약자가 선택을 해요. 10%, 15%, 20%, 30%, 40%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 15%는 아무나 선택할 수 없어요. 20, 30, 40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뭐 퍼센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용을 주고 몇 %인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자, 그럼 10%는 어떻게 한다? 10은 3, 3, 100. 10, 3, 3, 100.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가입을 합니다. 연속 가입해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얼마?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순보험료. 뭐에? 3, 순보험료 100% 이하. 이게 바로 10%형. 10, 3, 3, 100. 되셨죠? 다음 이제 15% 보겠습니다. 15%는 15, 2, 2, 100. 자, 최근 몇 년간? 2년간. 연속보험 가입 가수 맞죠? 그리고 얼마 동안?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얼마? 순보험료 100% 이하. 그러니까 10%는 10, 3, 3, 100. 15%는 15, 2, 2, 100. 이렇게 숫자 암겨주시기 바랍니다. 20, 30, 40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기부담 비율이 얼마겠어요? 최소면 2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가입해서 최소의 자기부담 비율로 가입했다. 그러면 20%구나. 그래서 이 자기부담 비율도 확실히 암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5%. 자, 특별약관은 3개가 있는데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인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5개만 해주죠. 태우집, 지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별약관, 그리고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해주지 않는다. 일소피해도 부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부보장 특별약관 가입했다면 이거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적용해주지 않는다. 네, 다음은 종합위험 방식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등 1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암기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물은 가입하지 않는다. 어떻게 암기한다? 밤에 대호를 피하는 것은 오복이다. 자,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에 큰 호랑이를 피하는 것은 오복이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임산물은 뭐다?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다.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에 보시면 품목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쭉 있는데 여기서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이것은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없겠죠.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2개가 있습니다. 복숭아, 포도. 이건 암겨주시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특별약, 손해 추가보장 특별약관은 감귤. 이건 특이하니까 외워주시고 저수의 부보장 특별약관 계속했죠. 작물의 특성이 할 때도 저수의 부보장이다고 나오면 청설모 나오고 저수의 부보장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방기준 갖추지 않으면 자동 가입한다. 호두.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은 감귤.
감귤. 그래서 이 두 개는 감귤. 그 다음 비가림 시설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 시설 어떤 거요? 포도, 대추, 참다래, 포대참. 다음 수학기 부보장 특별약관. 수학기의 부보장 특별약관. 수학기에 나는 보장 안 해도 된다. 사고가 나도. 이거 수학기가 짧은 거여야 되겠잖아요. 그럼보다 복분자. 수학 개시 이후의 복분자는 6월 1일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 우박만 지금 보장해 주는데 복분자는 수학기간이 짧아요. 6월 20일까지가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그때 그 짧은 시간에는 보장해 주지도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암기할게.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저수의 부보장 특별약관, 수학기 보장 특별약관 암기해 주시고 이 부분. 이건 두 개는 감귤이고 이것은 포대참. 그리고 이거. 그럼 여기서는 끝입니다. 암기할 게 없어요. 자, 어떤 걸 보장해 주냐? 자, 쭉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상 제가 특징은 뭐가 중요하다? 통암기. 별이 몇 개? 별이 5개. 특징은 통암기입니다. 자, 품목. 자, 품목은 여러분께서 다 외워주시고, 자, 뭐, 포대참, 어복감무, 뭐, 포복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끊어서, 그 다음에 밤대호, 오복, 이런 식으로 끊어서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품목은 종합이온 수학 감소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합이온 수학 감소 방식은 어떤 거다? 이 품목에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보상하는 재료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피해율이 자기 부담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 말이 피해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서 지상주의, 이론서에 있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아, 이게 피해율인데 피해율 다른 말로 수확량의 감소 비율로 할 수 있구나. 왜? 평년 수확량분의 감소량이니까. 따라서 이게 피해율로 한다. 자, 그 다음에 호두, 눈 위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호두는 저수의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요. 어떨 때? 이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무조건 가입하는 거예요. 자동 가입이에요. 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험의 목적이 식재된 가수원을 위한 저수의 방지시설 설치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예 보험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호두나무. 아예 없거나 전체 둘레. 그러니까 그 과수원 면적의 80% 미만으로 설치가 됐어요. 80% 미만으로 설치됐어요. 그리고 또 나무에 여기는 이제 면책기 같은 게 되겠죠. 전체 둘레에 80% 미만 설치가 면책기가 되겠죠. 목책 면책기라든가 전기 면책기. 자, 그 다음에 나무에 저수의 방지 시설 안에 80% 미만으로 했다는 것은, 나무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갓모형, 원통형, 올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가 저수의 보장 특별약관을 이것을 특별약관에 가입해요.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수에는 방제 조건 미충족은 무조건 자동 가입합니다. 이게 호두입니다. 이게 호두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대참. 포대참은 아까 비가림 시설 화재에 대한 특별약관이잖아요. 자, 비가림 시설은 뭐다? 자연재해가 저수에는 보장을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보장을 해주는데, 화재는 어떤다? 특이하게 가입이 된다. 화재는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만 보장한다. 자, 그리고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수확 전에는 다 보장을 해주고, 자연재해 저수의 화재를 보장해주고, 자, 수확 이후는 뭔만 보장해준다? 태풍, 강풍, 우박. 태풍, 우박만 보장해준다. 그래서 복분자 무화과. 이것도 보장해주는 기준이 됐어요. 복분자는 5월 말일부터 5월 31일 기준으로 6월 1일 2개로 나뉘고, 자, 무화과는 7월 31일, 8월 1일.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수확 이후. 나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리고 복분자는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데, 경작불능 보장, 복분자는 뭐다? 과수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복분자만 보장을 해줘요. 자, 그럼 얼마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어떤 거다?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제 피해율이 얼마? 65% 이상이고,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고사된 거예요.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금을 신청한 경우에 경작불능
보장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학기 부보장 특별약관 가입하는 경우는 뭐다? 6월, 2월 복분자죠. 복분자. 왜? 수학기 종료 시점이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가 안 돼요. 그래서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복분자는 수학기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다. 자, 그 다음에 OD 감귤은 과실손해 종합위험 보장. 맞아요. 어복 간무가 다 과실손해 종합위험 보장. 이것은 수학 전이고 이것은 그냥 종합위험. 보장하는 죄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 발생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OD 감귤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 없는 거 외웠죠? 밤에 대우를 피하는 것은 오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또 보험금에 대한 산식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은 자, 여기에 복숭아만 좀 특이합니다. 자, 보험금을 빼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 복숭아나 우리가 말하는 자두, 복숭아, 이게 살구 이 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틀리냐? 피해율이 틀립니다.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에다가 평년 수확량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복숭아는 뭐다? 병충해 보상을 해주잖아요. 병충해. 무엇을? 무슨 병? 세균 구멍병. 확실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세균 구멍병이 있어야 병충해 감수량을 적용해줘요. 다른 뭐 복숭아 순나방 이런 거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때 세균 구멍병으로 있을 때만 병충해만 감수량을 해줘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뺀다는 것은 이만큼의 수확 감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줘서 보다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게 바로 피해율이라는 거죠. 이 피해율. 그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10, 15는 정해진 기준이 있고. 자, 나무손해보장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5%로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이연 보장은 복숭아하고 포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복숭아만 나와 있네요. 자, 뭐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곱하기 10%입니다. 근데 피해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피해율이 앞에서 복숭아의 피해율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다시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수확 감소, 이것은 복숭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의 수확 감소 이연 보장 추가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 평년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 특히 미보상 감수량은 자,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되다 평가되는 부분. 그래서 계약 당시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발생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자, 그래서 이 미보상 감수량 이 부분을 확실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비가림 시설이니까 포도, 대추, 첨다래. 그럼 보험 가입 금액 동일하고 피해율 똑같습니다. 단지 비가림 시설. 여기서 과수에 대한 거잖아요. 과수. 과일에 대한 보장이고 보험금이고, 화재에 의한 보험금은 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하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로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손해액은 어떻게 보냐면 보실까요? 우리가 분배법칙에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피해율을 곱한 게 손해액이고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 부담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론서에서 이렇게 써놓았고 약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이 자기 부담금인데 자기 부담금은 얼마다? 피해액에,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인데 어떻게 한다? 왜냐면 손해액의 10%인데 한도가 있어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그리고 또 피복제, 비닐만 피해가 있었다. 구조체가 아닌, 파이프가 아닌 비닐만 있을 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자기 부담금 10%니까 12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최대가 100만 원이니까 120만 원 나와도 100만 원.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이 과목 2권에서 할 때 확실히 다뤄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손해를 한 자기 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해관입사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나무 손해 보장 자 했었고요. 자, 여기 수학감소 추가 보장 나왔네요. 아까는 이제 그 다른 복숭아는 그랬었고, 복숭아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세균 구멍병일 때, 포도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다. 자, 그 다음은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복분자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복분자의 경작불능보장. 경작불능보장은 저 뒤쪽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 몇 %에 따라서 그 일정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과실 손해 이연 보장은 복분자 무화과,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 이 피해율은 상당히 이제 수학 전이냐 수학 이후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2권에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이 이렇게 된다. 근데 피해율이 바뀐다. 자,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손해 보장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복분자나 오디나 오미자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 손해 보장에서 오디는 뭐다? 과실수가 아니라 결실수. 이 가지에 몇 개가 달려있냐.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거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인데 여기는 몇 개의 결실이 달려있냐. 그래서 결실수로.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수확량이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량이 미보상 감수 결실수. 그 다음에 평년 결실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귤인데요. 자, 감귤은 여러분이 그 과실손해보장은 손해액 빼기 자기 부담금입니다. 손해액 빼기 자기 부담금. 손해액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율을 계산이 이제 피해율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금액 나왔겠죠? 그다음 피해율인데 피해율이 등급 내 과실수, 등급의 과실수 곱하기 50에 나누기 전체 기준 과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 30%, 50%, 80%, 100%형 피해 과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에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등급 내는 뭐냐? 49mm, 그 사이즈가 49mm, 70mm 이내에 들어가면 등급 내 과실이고 아니면 등급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등급의 과실은 만감률은 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피해 과실수는 피해율을 구할 때는 동상의 피해 과실은 80%형, 100%형. 그러니까 과수에서는 50, 80, 100이었는데 감귤은 뭐다? 피해율을 그러니까 과실손해 이연 보장을 할 때 피해율에서는 뭐다? 30, 50, 80, 100이고 동상의 피해율을 구할 때는 80%, 100%고 이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귤에 대한 그 손해액이 있는데, 자, 동상의 이연 보장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을 뺀 것에다가 수학기 잔여 비율 곱하기 동상의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이것은 일단 암기하셔야 되고, 동상의 피해율은 기준 과실수, 전체 그 기준이 되는 과실수, 정상 과실수까지 다 합한 거죠. 그래서 수학기 동상의, 그러니까 정상 과실수 80%형, 100%형 피해 과실수를 다 더한 게 기준 과실수가 되고, 거기에서 80%형 피해 과실수, 동상의 피해 과실수를 계산해가지고 피해 과실수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비율 똑같고, 과실손해 이연 추가 보장하고 감귤에 대한 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그러니까 아까 수학감소위험 추가 보장하고 똑같습니다.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상품 내용 이것은 상품 내용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대상이 보상한 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종합위험 수학 감소 방식.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병충해. 병충해에서 무엇만? 세균, 구멍병. 자, 그 나머지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왜냐하면 오디나 오미자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인 과실 손해위험 방식인 이건 수학 감소고 여기 물론 과실로 이제 과실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 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포대참, 과실의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비가림 시설의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는 보장해 주지만 화재는 어때야 된다? 특이하게 해야 된다. 자, 다음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제 과실 손해 보장 과실 손해 보험금 주는 거잖아요. 복분자, 무화과. 그래서 복분자는 어떻게 한다? 재해 발생 시기가 이게 수학기 이전이냐 수학 이후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듬해 5월 31일, 이듬해 6월 1일.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 똑같아요. 보장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수학 이후에, 수학 개시 이후에는 뭐다? 태풍, 우박. 자, 그럼 어떻게 해오냐? 여기는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이듬해 6월 1일 이후부터 6월 20일까지 수학기 종료 시점이. 여기는 이듬해 계약치기 24시부터 이듬해 7월 31일 이전. 여기는 이듬해 8월 1일 이후로 했는데 언제까지? 종료 시점은 10월 말일. 자, 그럼 보실까요? 오디 복분자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마가 끝나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장마 개시가 6월이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에는 5월 31일 이전, 이듬해는 6월 1일. 그 다음에 제 친구 무철이가 있습니다. 무철이가 사시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합격했습니다. 무철이 사시 준비한다. 어떻게? 무칠, 무화과는 7월에 나뉘어요. 7월에. 그리고 언제까지? 10월까지. 이 사안은 뭐냐 그러면 무화과는 4년생 미만이면 보장을 안 해줘. 인수제한.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옛날 어떻게 하냐. 무철 사시 준비한다. 그래서 무화과는 7월을 기준으로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8월 1일 이렇게 나뉘어지고 보장하는 제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료 시점은 10월까지. 자, 그 다음에 OD 감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감귤은 특약으로 동상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특약의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보험기간인데, 보험기간 별 5개 이제 생략해도 여러분께서 별 5개 분명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을 잘 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계약 체계를 24시.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앞 강의에서. 계약 체계를 24시에 보장 개시합니다. 그럼 보장 종료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수학기 종료 시점은 다 맞아요. 특별한 건 빼놓고. 뭐 수학 개시 시점 이렇게 하겠지만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복숭아, 포도, 오미자. 복숭아, 포도, 오미자는 복숭아 씨 때문에 불편하시죠. 포도 씨 때문에 불편하시죠. 오미자는 이제 차 담글 때 그 속에다 거시마다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어요. 씨가. 씨, 10. 그래서 씨가 있는 것은 10으로. 그래서 포도, 복숭아, 오미자는 수학기 종료시점이 언제다?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뭐다?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자두, 호두는 9를 해요. 9. 자두, 호두 9.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매실은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이실 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잖아요. 매실, 오. 그래서 매실은 5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에요. 그래서 매우 쳐라. 7월 31일. 그래서 매실은 7월 31일. 자, 밤하고 대추는 둘이 친하다고 했잖아요. 밤 대추. 자, 그러면 언제다 수학기 종료 시점은? 여러분, 우리 할 때 그 이용의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 그래서 밤은 언제까지? 발아기부터. 밤 대추는 발아기. 또 대추는 신초 발아기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 밤 대추는 10월의 마지막 밤. 자, 그 다음 호두. 호두가 들어왔는데요. 자, 호두 아까 했죠. 호두 발아기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자두, 호두, 구 해서 9월 30일. 자, 그 다음 유턴. 유자는 이듬해 맺은 가실에서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유자는 유턴 10에서 10월 30일.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뭐예요? 수학기 종시점이 아니라 뭐다? 수학기 개시 시점이다. 수학기 개시 시점. 자, 그 다음에 살구가 7월 20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냐? 살구는 이제 작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시범으로. 살구. 그러면 89, 72.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구단을 할 때 89, 72가 아니고 살구, 72. 살구, 72. 그래서 7월 20일. 살구, 7월 20일. 이건 기간이 독특하기 때문에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자는 유턴, 그리고 수학 개시 시점, 반드시 수학 개시 시점. 유턴, 유텐. 그래서 10월 31일. 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언제다? 과실은, 과수사정은 2월 1일인데 얘들은 12월 1일, 판매 기간도 12월 1일 해서 이듬해 11월 30일. 그 다음에 판매 기간 또 이후에는 계약 체계를 24시. 자, 수학감소 추가 보장 말씀드렸죠? 수학기 종료 시점 10월 10일. 왜? 복숭아? 포도? 오미자. 아, C가 싫어. 10월 10일. 자, 다음. 자, 참달에. 자, 비가, 포대참이지 않습니까? 포대참. 아까 대추는 뭐하고 했다? 밤대. 10월의 마지막 밤. 발화기에, 신초 발화기에서 수학기 종료 시점 10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포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요? 계약체 24일이, 아, 씹힌다. C가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참달에 봐주시겠습니다. 참달에는 언제부터? 꽃눈 분화기. 그래가지고 꽃눈이 성장에 맺은 과실에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듬해 10월 30일 초과할 수 없는데 11월 31일,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서 참달에, 에 이거 빼면 젓가락이잖아요. 참달에 11월 30일. 그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위험 보자 이거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가림 시설이 이제 중요한데 참달에는 좀 독특해요.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에 이제 보장 개시 시간인데 꽃눈 분화기 보통 언제냐면 7월입니다. 7월에 해요. 6월 말 7월 초. 그래서 자, 비가림 시설 보면 포도는 수학기 종료 시간 언제? 10월 10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추 얼마?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 끝납니다. 자, 비가림 시설은 수학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수학기 종료 시점을 안 하고 그냥 기간으로 딱 못을 박아요. 10월 10일 포도, 대추 10월 31일.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가 7월에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7월 시작해서 1년 만에 끝나요. 6월 30일. 이듬해 6월 30일. 그러니까 참달에는 그겁니다. 과실은 11월 30일까지인데 비가림은 6월 30일. 그 다음에 또 참달에 나무 손해보장. 다른 것은 다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1월 30일 끝나는데 참달에는 7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 이듬해. 자, 수학기 종료 시점 이거 다시 공부했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파란색으로 했던 살구 수학기 종료 시점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7월 20일. 어떻게? 살구 72. 이러시게요. 밤. 10월의 마지막 밤. 발화기에서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그래서 아까 파란색으로 해줬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억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암기 패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 자, 복분자. 아까 말씀 경작불능. 자연재해 소수화재 계약체 수학기 개시 시점. 경작불능은 수학을 개시했는데도 이제 이걸 수학을 할 수 없으면 경작불능. 이제 경작불능은 어떤 때에 있었어요? 포상하는 죄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의 피해가 있고,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한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그러니까 복분자 수학은 5월 31일로 기준으로 해서 수학 개시냐, 수학 개시 이후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가고, 단지 복분자는 수학금 부보장 특약이 있잖아요. 왜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짧아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무화과. 자, 아까 무칠이 사시를 준비한다. 무철이가 사시를 준비한다. 그럼 7월 수학 중이는 7월 1일. 얘는 8월 1일. 그래갖고 4년이고 4년 미만은 인수 제한. 그리고 언제까지 수학 중이면 무시 10월까지. 그래서 무철이가 사시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무화과는 똑같이 나무 손해보장 기간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종합형 과일 손해보장 방식. 자, 감귤. 감귤은 자 OD는 아까 했었죠. OD는 전번 강의에 설명했을 때 OD 복분자는 뭐에 취약하다? 물에 취약하다. 장마가 언제 온다? 6월에 온다. 그래서 장마 전에 걷어라. OD는. 근데 복분자는 좀 며칠 더 가죠. 한 20일. 그러니까 OD는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왜? OD는 결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결실수, 결실 완료 시점. 왜? 손해보장할 때 보험금 계산할 때 결실수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결실이 완료하면 그냥 끝나요. 종료 시점이. 그때가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자, 결실만 확인하고 따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감귤은 발아기. 발아기가 지난 경우는 언제다? 24시. 자, 그 감귤은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따야 되겠죠. 그 이후로는 동상이가 발생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사계절일 때 봄은 3, 4, 5, 겨울은 12, 1, 2. 그래서 감귤은 10월 30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동상에는 12월 1일부터 가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끝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이 부분은 계속 설명했잖아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고, 1,000달이 이하는, 10,000달이 미만은 절사, 1,000달이 이하 절사. 똑같은 말입니다. 10,000원 단위로 하는 거고. 나머는 결과 주수 곱하기 일주당 가입 가격. 끝. 자, 그 다음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인데, 비가림 시설은 그 비가림 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정된 금액에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10% 사이에 10%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해서 여기에서 이 나온 금액에 80%냐, 90%냐, 100%냐, 110%, 120%, 130%냐는 보험 계약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달에는 이게 기준이 안 돼요. 이것은 여기에는 지금 안 써져 있는데 대추하고 포도만 되는 거고요. 참달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구성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자, 중복된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환급. 자, 여기는 이제 환급 보험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고, 여기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 이내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지 이제 과실손해 그 위험보장의 자기부담 비율에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 제가 그 강의할 때 이 앞 강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팔 벌려 호두 유자 사세 이렇게 하고 배무 단당파 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호두 유자 사세인데 사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살구 호두 유자 살구가 20%, 30%, 40% 그리고 간척지에서 짓는 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 호두, 살구, 유자는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10은 10, 3, 3, 100, 15는 15, 2, 2, 10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가림 시설. 자, 비가림 시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참달의 포도, 대추, 비가림 시설은
이 자기 부담,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하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손해액이 10%가 최저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복제 단독 사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비가림 시설이 사고가 났는데 구조체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같이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지만, 비닐만 사고 났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손해액의 10%인데 최저 10만 원,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 비율은 5%. 자, 다음은 여기 통합계시험.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금 과수 상품에서는 복분자만 있습니다. 그 복분자에서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경작불능보험금에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 보장하는 제로, 식물제 피해율이 얼마? 65% 이상. 그러니까 전체 재배 면적에서, 가입 면적에서 피해율이, 고사된 면적이 65%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으로 생긴 때로부터 그러니까 경작불능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쉽게 말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비율인데, 10%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계산식이 있어요. 100%에서 10%를 빼면 90%잖아요. 그걸 나누기 1을 하면 45%.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45%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45%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 빼니까 85%. 나누기 2, 42.5. 근데 왜 여기 42예요? 단, 소점 이하는 절사한다. 그러니까 100%에서 이 자기부담 비율만큼 뺀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데, 단 소점 이하는 절사. 그래서 45, 42, 40, 35, 30을 경작불능보험금이 발생하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 이만큼은 30%다.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35%를 곱해주는 게 보험금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왔어요? 당연히 15%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42.5%를 할까봐 얼마다? 42%이다. 자, 예상 문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